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엑스 더 효율적인 병원, 대학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전환 핵심 사례,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안나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춰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솔루션 기업 팀엑스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기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 기술들은 현재 의료 및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 미래 예측, 서비스 개발, 그리고 고객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등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팀엑스에서는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빠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더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병원, 대학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팀엑스 오피스 백인엽 제품본부장님, 팀엑스 클라우드 박경탁 사업부장님, 팀엑스 티베로 윤희상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엑스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인엽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제품본부를 총괄하고 있고요. 제품본부라고 하면 제품의 기획서부터 판매, 마케팅까지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신선하고 즐겁고 유익한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엑스 티베로에서 제품사업본부의 CS팀에 소속되어 있는 윤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품 관련된 프리세일즈와 사업기획과 관련된 데이터 제품 제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엑스 클라우드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1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탁입니다. 저는 공공 도메인에 대해서 서버 OS,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오픈소스 제품에 대한 프리세일즈, 제품 기술 지원,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팀엑스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완료 후에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설문과 질문에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병원, 대학 운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및 대학 부문에 최적화된 문서 데이터의 기술에 대해서 팀엑스 오피스 백인엽 제품본부장님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팀엑스 오피스의 백인엽입니다. 현재 디지털 변혁이 사회 전반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량이 약 163조 기가바이트가 될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길을 찾아야지만 되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국내 대부분의 대학 및 의료기관은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대학 및 의료기관의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문서 또는 파일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업무에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축적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정보 공유로서 정보산업 사회의 스모그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데이터화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관의 목적으로, 즉 파일 단위의 문서로 생산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파일로 생산이 된 각종 문서 데이터들은 파일 내 데이터들의 검색이 불가하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데이터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질적 활용을 저하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뿐이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파일 중심의 문서는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하더라도 저장을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계속해서 생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복된 문서들은 사용자들의 저장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차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저감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파일 중심의 문서 관리는 기업, 기관 또는 개인에게 있어 이점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불러오는 현실입니다. 기존의 파일 단위가 문서가 아닌 데이터의 기준에서 문서가 만들어진다면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정형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DB에 저장이 된 컨텐츠들을 자동화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쌓인 데이터들은 AI 등의 각종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로서의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데이터로서의 또 다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생산성 도구인 지능형 문서 관리 플랫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문서 관리 플랫폼은 총 5가지의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데이터 변환 기술입니다. 데이터 변환 기술은 비정형 데이터의 변환을 통한 메타데이터의 DB 저장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는 두 번째 핵심 기술인 데이터 편집 기술을 통해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관리 기술, 네 번째 문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관련 기술이 있으며 각 기술별 상세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적용 기술은 데이터 변환입니다. 현재 디지털화된 문서들은 보관용 문서들이 아닌 데이터화를 위해 각각의 요소들을 자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S나 한컴의 경우 서로 다른 문서화를 진행하면서 DOC, HWP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독과점의 횡포로 인해서 ODF라고 하는 또 다른 문서 표준 포맷을 사용할 수뿐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능형 문서 관리 플랫폼은 모든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슈퍼셋의 규격을 제공함으로써 이질적인 문서 표준을 공통의 규격에 맞도록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편집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능형 문서 관리 플랫폼은 업무 시간 단축 및 최적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동시 편집이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공통 편집 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컴포넌트 모듈화 기술을 각기 다른 형태의 작업 영역에서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수정 및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중 사용자들은 공동 편집을 하고 협업하기 쉽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업무의 생산적 효율성도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통합 관리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문서 중앙화라해서 생산이 된 파일 기반에서만 사용 가능한, 즉 실질적인 데이터 부분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지능형 문서 관리 플랫폼은 각각의 세부적인 컨텐츠 데이터들을 DB에 저장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권한, 데이터의 권한에 따라 허용되는 기술을 제한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이력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함으로 차후에 생긴 데이터의 변형에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기관, 대학, 그룹웨어, 시스템에 연동하여 문서 데이터의 통합 관리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문서의 DB화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쉽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그래프를 구축 및 메타데이터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된 스키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스키마의 내부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 외에 추가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추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데이터의 메타 값을 바탕으로 문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지식 그래프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입니다. 저장이 되어진 모든 데이터들은 결국 활용이 목적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를 객체 및 관계 축출 기술과
실시간 메타데이터 축출 기술, 그리고 문서 요소를 클러스터링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서의 템플릿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기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비대면 계약으로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된 문서 관리 플랫폼은 현재 국내외 문서 중앙화, 전자계약 시장에서 각각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능형 문서 관리 플랫폼에 대해 5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문서 관리 플랫폼은 의료기관 및 대학 분야에서 그동안에 사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의료기관 및 대학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각종 기록물, 임상기록, 진단기록, 내시경 이미지 관리 등을 통한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두 번째, 검사 및 수술 동의서의 전자문서를 통한 페이퍼리스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인 맞춤형 데이터, 추천 서비스, 지식그래프, 연관 검색 등을 통해 업무 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데이터 해결책으로 업무 환경을 변화시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산업의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늘면서 현재 우리는 데이터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데이터 홍수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티베로 적용 사례를 소개를 해 주실 티맥스 티베로 윤희상 수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티베로 적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윤희상이라고 합니다.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에 고대의료원에서 도입한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고대의료원에서 제작한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란 개인의 유전체, 임상,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안정화 이후 점차 보급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의료 IT 서비스를 지방 중소병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입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 PHIS. 치료기간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며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첨단 기술로 의료계에 불어오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선도할 것입니다. 병원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혁신. 정밀의료 서비스의 완벽한 구현. 그 중심에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의료시장에는 정부 주도하에 한국판 디지털 유일 중 하나로 클라우드 기반에서 의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는 PHIS,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PHIS 도입 전 각 병원에서의 업무 단위별 중복 대응의 문제와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PHIS 도입 후 대응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 인력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진료 의뢰서를 발급 없이 시스템 간 연동으로 자동으로 진료 정보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고, 환자의 임상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 개인 건강 기록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의료기관과 공유하며 환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밀 의료를 제공하고 중복 검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방하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약 60% 정도의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하에 PHIS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PHIS는 기대 효과와 핵심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데이터 폭증의 시대에서 정밀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건강정보는 점차 대용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입원진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 업무를 38개의 표준 모듈 단위로 개발하여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표준화된 의료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간 자료 공유와 연구 데이터의 확보는 모든 병원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의료 수준의 상향 표준화와 함께 의학 연구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병원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전략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는 PHIS와 같은 병원 핵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어떠한 환경들보다도 고가용성, 안정성, 신속성이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급 병원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 환경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의 특성상 사소한 오류 조차 허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과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고가용성이 보장된 환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만족하는 데이터베이스 도입이 PHIS와 같은 병원 핵심 업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핵심 전략과 DBMS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대의료원은 국내 상급 병원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위해 티맥스의 DBMS 제품인 티베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티베로 제품의 경우 병원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함과 동시에 호환성,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대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표에서 각 요소별 티베로 핵심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료원의 경우 오랜 기간 기존 DBMS인 오라클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티베로 전환의 키포인트 첫 번째로는 호환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티베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표준 개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 환경에 친화적인 구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표준 SQL과 비표준 SQL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개발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약 900여 건 이상의 이기종 DBMS를 티베로로 전환한 사례 기반의 경험과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힌트 및 함수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우수한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병원의 안정적인 환경과 무중단 환경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입니다. 티맥스에서 운영하는 기술 지원 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기술 지원 요청과 유선 및 원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사업에 특화된 티맥스 전담 엔지니어의 방문 지원으로 유선 및 원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품의 기능적인 요건에 의한 패치나 신규 기능 추가와 같은 요청사항 발생 시
당사 R&D 센터와 함께 일원화된 조직 체계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기술 지원 서비스로 병원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지원과 유지 관리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핵심 포인트로는 고대의료원은 성공적인 PHIS 구축을 목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티베로는 국내외 CSP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고가용성 기술을 CSP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기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 스토리지 기반의 리드로그 전송 방식인 TSC와 공유 스토리지 기반의 액티브 기술인 TAC, 그리고 서드파티 클러스터 소프트웨어와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한 액티브 스탠바이 기술인 HA까지 CSP 환경 특장점에 맞는 다양한 고가용성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의 고민인 고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티베로만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형 병원에서 티베로를 도입, 운영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티맥스는 청주 성모병원을 시작으로 티베로 기반의 EMR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000베드 이상의 규모인 고신대학교 병원 신규 EMR 구축에서 티베로 도입으로 안정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티맥스에서 단연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대의료원은 상급 병원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에 티베로를 사용함으로써 미래 의료 혁신을 이끌 정밀의료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고대의료원 구축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내 클라우드 업체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앞서 설명드린 서드파티인 HA 기술을 사용하고 TSC와 함께 읽기 분산을 제공함으로써 고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과 자동화된 개발 및 운영 환경 체계를 통해 의료진 및 사용자의 피드백과 신속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21년 3월 안암병원 오픈을 시작으로 7월 말 구로병원, 9월 안산병원에서 순차 확성 오픈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맥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CSP와 협업으로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 고객에게 티맥스가 경험하고 축적한 병원만의 도메인 날리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 인력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티베로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고대의료원 정보개발팀 강병익 파트장님을 모셔서 도입 과정에 대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병익 반갑습니다. 파트장님. 본인 소개와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대의료원 정보개발팀 강병익이라고 합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DB, 서버,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파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트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고대의료원의 3개 병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시설 소개와 규모 등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대의료원은 현재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3개 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3개 병원 모두 상급 종합병원이고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대의료원에는 다양한 직군의 교직원분들이 약 8천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 외래 환자 수는 각각 안암병원 약 100만 명, 구로병원 110만 명, 안산병원은 70만 명 정도이고 의료원 3개 병원 전체 병상 수는 약 3천여 병상입니다. 2018년도에는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상급 병원으로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고대의료원은
PHIS 도입을 위해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큰 규모의 정책 과제와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데이터베이스 전환에서 고려할 점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PHIS 도입 전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인프라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에지지 시스템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오라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 운영하여 장시간 동안 축적된 다량의 데이터와 유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제과제의 다양한 기회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티베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온 DBMS를 변경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티베로 제품을 선정하시게 된 계기와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은 복지부 연구과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고대 의료원은 국가 의료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이자 미래형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RFP 요건의 다양한 평가 항목을 거쳐 내용에 가장 부합한 티베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대의료원이 PHIS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형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저희 티맥스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의료원을 선택한 DBMS 티베로에 대해 파트장님께서는 이전에 사용 경험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티베로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베로 제품이 기존의 오라클 DBA가 적용하기에 용이한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티베로를 사용한다는 것에 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구축 이전 사전 준비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구축 중 티베로에서도 많은 교육 지원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데이터베이스 전환에 대한 허들을 많이 낮추었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선택하고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PHIS 도입 과정에서 DB 관점 주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으로 인해서 장비 노후화 문제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통합과 연계 유연성, 그리고 장비 노후화 문제와 비용 측면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HIS 도입 과정 중에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크게 4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OS를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인프라를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오라클 제품에서 티베로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캐릭터셋을 MS-Win 949에서 UTF-8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크게 4가지의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OS, 인프라, DBMS, 캐릭터셋 등 4가지 챌린지를 가지고 대규모 전환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4가지 챌린지를 병행하는 전환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 구축 관점에서의 제약사항과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대의료원은 현재 시스템을 오픈해서 운영 중이신데요. 그 제약사항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운영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의 특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24/7의 가용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병원 정보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다운타임이 최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주 사업자 및 여러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업해서 사전 6번의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네트워크 작업, 그리고 SQL 튜닝, 압축, 전송 등을 통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제한된 목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중단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러한 환경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가장 힘들고 오랜 시간 투자해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장님께서 오픈하기까지의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픈하기까지의 가장 큰 성과를 말하기에 앞서 힘들었던 점이 DBMS를 전환하면서 발생한 성능 최적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티베로에서 돌아가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는 약 2만 개의 SQL이 있는데요. 이 SQL을 모두 테스트하면서 지속적인 튜닝과 성능 개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운영 전환 이후에도 시스템 고도화 측면에서의 안정화와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오픈하기까지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경험해 보셨다면 공감하시겠지만 역시 DBMS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능 최적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오픈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셨습니다. 앞으로 의료, 병원 분야의 확산을 위해 TMX에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기존 사용하던 오라클 제품은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관련 SQL 개발 툴이나 모니터링 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여러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티베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부족했고 기능과 성능도 기대는 좀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티베로와 서드파티 업체가 앞으로 좀 더 협력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제언을 바탕으로 TMX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아쉽지만 인터뷰의 끝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PHIS 프로젝트를 통해 티베로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도입 경험과 운영 경험을 통해 파트너님께서 느끼신 티베로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강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환 이전 오랫동안 오라클 제품을 사용해 왔었고요. 원내 오라클 DBA들이 이번 도입을 통해 처음 티베로 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티베로 제품에 대한 교육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TMX는 이러한 교육 지원 부분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고요. 도입 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 체계로 고대 의료원과 티베로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티베로만의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트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대의료원 강병희 파트장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의 간략한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병원 업무 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를 보유한 티베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정보개발팀 파트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셔서 도입 배경부터 현황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 도입을 또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공감과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가야 되는 이유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학내 서비스 환경을 구축 중인 충남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TMX 클라우드 박경탁 사업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TMX 클라우드 박경탁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거나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계획하시나요?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IT 비용 절감과 자원을 유연하게 사용하며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실 겁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350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세분화해서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인 이아스가 가장 큰 91조 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스 영역을 보시면은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 사스 영역에는 파스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파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스에 파스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파스 시장을 예측해 보면 이미 이아스 시장을 뛰어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전환의 주요 목적이 비용과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는 세 가지 영역에서 비용과 유연성,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이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 파스는 클라우드 개발 및 운영 측면에서의 플랫폼 영역, 사스는 서비스, 즉 앱 영역입니다. 이러한 영역을 아우르는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상화와 자동화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플랫폼, 앱의 가상화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자원을 쪼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자원이 쪼개지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는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크게 가상화와 자동화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IT 가상화 환경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기술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파스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술도 이러한 파스 시장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 발전의 흐름을 살펴보면 레가시 환경에서 가상화 환경으로, 가상화 환경에서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다시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인 쿠버네티스 기술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쿠버네티스 기술 기반으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클라우드 기술이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대표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잘 적용된 기술이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IT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했을 때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어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MSA일 것입니다. 간단히 모놀리틱과 다르게 서비스 단위로 쪼개서 개발을 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식인 MSA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모놀리틱 방식에 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모든 인프라 단위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클라우드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MSA가 가장 최적화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비용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가시 환경이나 가상화 환경에서는 유효 자원이 있더라도 이를 쉽게 다른 서비스로 돌려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기반 파스 환경이라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유효 자원을 쉽게 다른 서비스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서비스 효율을 최고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의 활용은 코로나 시대에 아마 많은 요구들을 직접 받아보셨을 거고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 파스 환경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높은 이식성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된 앱은 다른 환경에서도 컨테이너라는 표준 환경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레가시나 일반적인 가상화 환경에서 쉽게 환경 전환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멀티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커다란 장점을 파스 플랫폼은 제공합니다.
오토 힐링이나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장애 상황이나 부하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도움 없이 장애나 부하 상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즉, 운영을 위한 최적의 자동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자의 장애에 대한 대처 범위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편리한 운영 환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서버 자원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관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별도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파스 플랫폼 상에서는 이 모든 환경이 운영되기 때문에 파스 플랫폼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관리 환경에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운영 관리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링 업데이트나 블루그린 업데이트 등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존 레가시 환경에서도 롤링 업데이트나 블루그린 업데이트 같은 방식으로 무중단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파스 환경에서는 무중단 전환은 별다른 환경 구성 없이 인력의 투입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중단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 파스 기반의 차세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차세대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유발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IT 자원의 통합과 효율적 사용,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문제, 개인정보 등 보안 문제, 그리고 구축된 차세대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영근 정보화 기반 팀장님의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OS, 미들웨어와 DBMS,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력을 가진 벤더를 활용하여 쿠버네티스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1차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아키텍처를 보시면 사실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과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 영역, 와스 영역, DBMS 영역 등 3가지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인데, 이는 충남대학교 내부 보안,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정들을 지키기 위한 충남대만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구성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사들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용 아키텍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클라우드로 인프라 가상화와 플랫폼 가상화를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과 가상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 즉 카스 아키텍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능과 안정성, 자원의 유연성 및 관리의 편의성 등의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차세대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자원을 10분 활용하여 클라우드 자원 기반 빅데이터와 AI 환경을 접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하이퍼 클라우드 위에 협업 툴인 와플, AI 챗봇 서비스인 하이퍼 브레인 등을 구성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을 비롯한 홈페이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TMX 하이퍼 클라우드 기반 카스 모델로 구축된 충남대학교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가 향후 충남대 차세대 업무 시스템 개발 및 운영해주는 베네핏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들의 장점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자원의 효율화, 자동화된 개발 운영 환경, 서비스의 가용성과 안정성 보장 및 신기술 접목이 자유로운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MX 클라우드가 대학과 병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MX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를 포함한 파스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대규모 연구 조직과 기술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버용 OS에서부터 미드웨어, DBMS까지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가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제공이 가능한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 중에서 충남대학교 학내 서비스 환경 구축 시에 고민되었던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약 60분 동안 대한민국 대표 솔루션 기업 티맥스의 전문가분들과 고객분들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분께서 발표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에 보이는 메일로 질문을 작성해 보내주시면요. 티맥스 담당자분들께서 빠른 답변을 보내드린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다양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더 효율적인 병원, 대학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전환 핵심 사례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